이쪽 영화 기생충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다. 현대사회의 계급 격차를 우화적이면서도 신랄하게 그려낸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차지한 작품이자 뉴욕타임스가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선정한 걸작. 그러한 작품의 명대사치고는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수많은 대사 중에서 왜 이 짧은 대사가 그토록 널리 회자되는 걸까? 시대가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가장 완벽한 계획은 무계획이라 할 만큼 아버지에게 요즘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다. 그런데도 계획을 세우는 아들은, 이 아들은 얼마나 기특한가. 그렇다. 젊은 세대는 불확실성을 무계획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다 계획이 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세대에게는 새로운 생존 방식이 필요하다. 필요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대신 기본적인 대비와 예행 연습을 통해 미래의 경험을 현재로 소환해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해진 것이다. 미리 계획하고 학습하며 살아보려는 트렌드, 레디코어가 부상한다. 준비된 상태가 삶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다는 뜻이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갓생이라는 트렌드에 열광했다. 코로나19가 무너뜨린 일상의 혼돈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미라클 모닝이나 매일 운동하기 같은 부지런한 루틴을 통해 하루하루를 뿌듯하게 채우려 노력했다. 트렌드 코리아 2022 바른 생활 루틴이 키워드 참조. 그것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건강한 분투였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다. 청년 취업난과 경제 불황은 더욱 심화됐고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은 취업이 어려운 것을 넘어 기존 일자리마저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갓생과 루틴에서 한 단계 더 전략적으로 진화된 레디코어가 등장한다. 갓생이 개인의 하루를 성실한 루틴으로 채우는데 집중했다면 레디코어는 그 범위를 인생 전체로 확장해 중장기적 리스크까지 대처하려 한다. 갓생의 목표가 오늘 하루 뿌듯했어라는 자기만족으로 된다면 레디코어의 목표는 10년 뒤에도 나는 안전할 거야라는 미래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갓생이 점이라면 레디코어는 그 점들을 연결해 미래의 특정 좌표를 향하는 선을 그리는 행위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에서 역산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준비한다. 일상의 루틴을 넘어 인생의 로드맵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레디코어 세대에게 최고의 미덕은 닥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이미 준비돼 있어는 철저한 현실주의다. 자기 높이 그들은 높은 자기 효능감을 바탕으로 꾸준한 준비만 있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메리코어 세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이들은 낭비되는 시간, 실패하는 경험, 불운한 사고를 인생의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전 준비를 통해 회피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관리 대상으로 여긴다. 과거 세대가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여정에 비유했다면 레디코어 세대의 인생은 명확한 목표와 타임라인, 자원 배분 계획과 위기 관리 매뉴얼까지 갖춘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상황을 초월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요즘은 피도 계획하는 시대라는 유행어가 있다. 원래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MBTI 성격 유형의 인식형 P조차도 이제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맛집을 가려고 해도 일주일, 한 달 전 예약을 하고 페스티벌이나 공연을 즐기려면 치열한 티켓팅 전쟁을 치러야 한다. 즉흥적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어디서나 예약이 요구되는 예약 경제 시대에 도래하며 즉흥적 성향의 피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하물며 커리어 관리나 결혼, 육아 같은 인생의 중대사는 오죽하랴. 실패 비용, 즉 낭비되는 시간, 감정, 돈을 최소화하려는 욕구가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보편적인
생존 본능이 됐다. 레디코시의 모습은 1. 사전계획, 2. 인생 예행, 3. 선제적 학습이라는 세 가지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전에 계획을 미리 세운다. 이들은 엑셀이나 노션을 통해 할 일을 목록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에서 수많은 예약을 관리하며 자신의 인생을 시각화한다. 둘째, 인생 여행 연습을 통해 앞서 살아본다. 가보지 않은 길을 미리 살아보는 로드맵 사고를 장착하고 결혼과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커리어 자산 축적을 위해 선제적으로 학습한다. 취업, 이직, 창업 같은 커리어 변화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당장 필요 없더라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을 미리 배우며 커리어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라는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다 계획한들 인생이 뜻대로 되겠냐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레디코어 세대에게 계획이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준비된 날을 지금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레디코어 세대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자. 미리 세운다. 사전 계획. 이번 학기 강의 계획서 전부 스크랩해서 노션에 넣었어요. 중간고사랑 팀플 마감일까지 다 입력해놨죠. 과제, 스터디, 자격증 공부, 심지어 알바 스케줄까지요. 요즘 대학생들의 노트북 화면에는 사뭇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오늘 들어야 할 강의에서부터 주간, 월간, 연간 계획까지 칸칸이 정리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독서 목록이나 운동 기록 같은 일상 기록까지 모두 한데 모여 있다. 바로 생산성 앱의 화면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이어리 꾸미기가 유행했다면 지금은 노션, 투두이스트, 크래프트 같은 생산성 앱들이 적극 활용된다. 한때 효율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던 도구들이 이제는 일상 전반을 계획하는 도구로 진화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들이 단순히 바빠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주일치, 한 달치 일정을 캘린더에 미리 채워넣으면 자신의 삶을 온전히 관리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욕구 때문이다. 이는 레디코의 첫 번째 단계인 사전 계획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다. 삶의 계획표를 미리 채우는 사전 계획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생산성 앱 설치자 및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25년 2분기에는 653만 명이 관련 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도 대학생활 필수템으로 불리는 노션이 큰 인기다. 구글 트렌드 분석에서도 노션은 지난 5년간 국내에서 꾸준히 관심도가 상승하며 최근 최고치를 경신했다. 노션 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핵심 시장이 됐는데 전 세계에서 노션 사용이 가장 활발한 상위 20개국 대학 중 한국 대학이 6곳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잘 만들어진 계획표는 인생 비법서 혹은 인생 치트키라고 불리며 디지털 상품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는 디자인을 위한 맞춤 템플릿, 대학원생 올인원 템플릿, 프리랜서 템플릿 등 다양한 직업군과 상황에 맞춘 계획 템플릿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노는데도 계획이 필요해. 레디코어의 사전 계획이 생산적인 삶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경험 경쟁이 극에 달하면서 즐거움의 순간조차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손에 넣기 힘든 시대가 됐다. 예컨대 여름철의 워터밤, 흠뻑쇼, 펜타포트락, 펜타포트락 페스티벌 등 인기 페스티벌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피케팅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가을의 세계 서울 세계 불꽃 축제는 일명 명당으로 알려진 인근 호텔들이 빠르게 예약되며 백화점 3사의 겨울 크리스마스 마켓 역시 사전 예약을 기본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이벤트들을 놓치면 꼬박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희소성 때문에 레디코어 세대에게는 단순한 놀거리가 아니라 미리 잘 준비해야 하는 숙제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스포츠 경기, 뮤지컬 전시, 콘서트 등 예약 없이는 참여조차 어려운 경험 소비 문화가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쟁을 방불케 하는 프로야구 티켓팅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1년 중 가장 대목이라는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잠실구장 LG와 두산 경기 예매 도전기를 보면 예매 시작 10분 만에 좌석 98%의 판매가 끝났다고 한다. 이에 구단들은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예매할 수 있는 우선권 멤버십 제도인 예매권을 도입하기도 했는데 곧이어 선선예매, 선선선예매까지 몇 시간 단위로 등급이 세분화된 예매권이 등장하면서 티켓 예매 경쟁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다. 오늘 야구장이나 갈까 하면서 친구들과 모여 잠실로 향했던 모습은 이제 말 그대로 과거의 일이 돼버렸다. 예약이 필수인 인기 맛집이나 팝업 스토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성공적인 경험을 누리기 위해 각종 앱을 활용해 언젠가 가볼 맛집 전시 공원들을 수백 개씩 미리 저장해 두기도 한다. 이런 흐름에 맞춰 예약 관련 플랫폼들도 빠르게 진화한다. 키치 테이블은 최근 레스토랑을 넘어 팝업, 디저트, 꽃집 등 다양한 상황 기반 예약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오픈 에즈에 따르면 팝업 예약 수요 급증으로 캐치 테이블의 순 이용자 수가 2025년 4월에서 7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6월 1주차에는 67만 명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앞서 살아본다. 인생 예행. 레디코의 두 번째 특징은 이른바 인생 예행이다. 이들은 인생의 주요 순간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는다. 취업, 결혼, 육아, 노후 같은 중요한 이벤트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실제와 가까운 방식으로 앞당겨 겪어본다. 인생 여행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실감나는 준비 방식이자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려는 레디코 인생관을 보여준다. 인생 여행의 첫 시작은 취업 준비에서 두드러진다. 요즘 취업 시장에서 면접 여행이 새로운 준비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전처럼 취업 준비생들끼리 스터디 카페에서 모여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모습을 상상했다면 오산이다. 이제는 AI 면접관과 함께 실전하는 압박 면접을 미리 경험한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20대 취업 준비생 10명 중 7명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AI를 적극 활용한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챗GPT에 미리 작성해둔 자기소개서를 업로드하고 자, 이제 너는 까다로운 면접관이야. 네 자소서를 읽고 날카로운 질문 5개를 제안해줘. 같은 프롬포트를 입력해 AI에게 면접관 역할을 부여하는 식이다. 그러면 AI는 해당 구직자에게 꼭 맞는 맞춤형 면접 질문을 던지고 피드백도 준다. 취업 플랫폼 사람인에서도 2025년 2월 AI 모의 면접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연차, 직급, 성격이 다른 6명의 AI 면접관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 실전 같은 분위기에서 연습할 수 있다고 한다. 면접이 끝난 후에는 추임새나 전문성은 물론이고 답변의 보완점까지 세세한 피드백을 받는다. 안전한 면접 리허설에서 마음껏 실패하며 미리 준비하는 전략이다. 인생의 중개사인 결혼도 준비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결혼 준비 리스트들이 엑셀 파일로 여기저기 공유될 정도다. 나아가 최근 SNS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약 전에 먼저 결혼 준비를 경험해보는 웨딩 컨설팅이란 개념도 새롭게 등장했다. 전문가들이 예비 신부의 얼굴형과 체형에 맞는 드레스 넥라인, 컬러, 소재를 추천하고 이를 실제로 미리 착용해보며 선택지를 좁혀가는 컨설팅 서비스다. 웨딩 플래너가 스드메 업체나 예식장, 신혼여행 등의 예약을 돕는다면 웨딩 컨설팅은 진짜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 다양한 선택지를 경험해보고 미리 준비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2030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결혼식 준비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를 준비한다. 결혼도 임신도. 임신 준비도 예외가 아니다.
이때는 더욱 과학적인 준비법이 돋보인다. 최근 2030 여성들 사이에서는 결혼 전부터 산전 검사와 난소 나이 검사가 화제이다. 유명 유튜버들이 난소 나이를 검사받는 모습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 및 출산 시점을 앞당기거나 난자 행동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객관적인 신체 데이터를 근거로 인생 로드맵에 맞는 최적의 출산 시기를 찾으려는 능동적인 준비에 가깝다.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을 위한 정부의 검사비 지원 사업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연령을 벗어났더라도 아이를 낳는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미리 난자를 냉동해 두려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 주로 35세에서 40세 전문직 여성들의 수요가 높은데, 이런 고급 여성 두뇌를 필요로 하는 유수의 테크 기업들이 난자 냉동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내 복지 정책을 도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현재는 미혼 혹은 비혼을 고집하더라도 나중 일은 모르기 때문에 후사를 도모하는 철저히 준비된 마인드가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애를 낳으면 알아서 큰다라는 말도 옛말이다. 이제는 출산과 육아는 하나의 거대한 인생여행 프로젝트로 진화한다. 최근 등장한 기획육아라는 개념이 대표적이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육아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유식을 만들고 기저귀를 가는 것이 실행육아라면,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 관련 서적과 강의를 통해 이유식 종류와 조리법을 익히고 대근육 발달을 돕기 위해 어떤 장난감이나 놀이 환경이 필요한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기획육아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종 검사도 늘고 있다. 발달 검사는 물론이고 아이의 타고난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기질 검사, 다각도의 평가를 제공하는 종합 심리 검사인 풀배터리 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아이의 성향을 맞추어 발달 로드맵을 짜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성장 문제로 병원을 찾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07년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이 시행되면서 시기별로 아이가 100명 중에 몇 등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4살부터 맞는 성장 주사도 등장했다. 부모들도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 양육에 필요한 준비 사항들을 미리 마련하며 아이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육아법을 모색하고 있다. 혈당 관리에 열심인 2030, 레디코어 세대에게는 노후 역시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은 건강한 노후를 미리부터 준비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는 단연 저속노화다. 2024년 무렵부터 화제가 된 이 개념은 이제 단순한 식단 관리법을 넘어 2030 세대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자 인생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건강지능 HQ 키워드 참조. 저속노화의 핵심은 혈당 관리인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2030 세대가 혈당 관리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4.1%가 혈당은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해둬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특히 20대에서 최근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67.5%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거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겼던 노화 관리가 이제는 젊은이들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들이 이토록 젊은 나이부터 노화를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노년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건강 수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함이다. 이런 열망은 콘텐츠 영역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배우 선우용료 유튜브 채널이 화제다. 벤츠를 몰고 조선 호텔 조식을 즐기는 80대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은 조회수 400만 회를 넘어섰다. 데뷔 60년 차 원로 배우인 그녀는 활기찬 싱글 라이프를 공개하며 오히려 젊은 세대의 워너비가 됐다. 최고령 유튜버지만 마음은 20대라는 그녀의 모습은 나이를 거슬러 자기 몸과 삶을 관리하며 노후를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모습과 맞닿아 있다. 댓글창에는 유쾌한 할머니로 살아가는 그녀를 향한 찬사와 함께 나도 80에 저렇게 살고 싶다는 댓글들이 가득하다.
이처럼 20대부터 조속 노화를 실천하며 노후를 앞당겨 관리하는 이들의 움직임은 가장 확실한 노후의 예행인 셈이다. 먼저 배운다. 선제적 학습. 방송인 딕스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은퇴하면 소방관이 되고 싶어서 준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커리어와는 전혀 다른 길이지만 언젠가 닥칠 변화에 대비해 다음 진로를 미리 설계하는 모습이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려는 레디코어 세대의 단적인 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미래를 위해 먼저 배우려는 선제적 학습 전략을 취한다. 이들은 아직 오지 않은 기회를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언젠가 쓰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형자산을 미리 비축한다. 과거의 성장 경로는 단순했다.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승진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AI가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수직 성장 모델에 균열이 생겼다. 단순히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2030 세대는 조직 내에서의 승진이나 직급 상승보다 개인의 성장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학위, 기술, 경험 등 무형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 2030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리더 역할을 맡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고 답했고, 글로벌 컨설팅 기업 로버트 윌터스 조사에서도 Z세대의 52%가 중간 관리자 승진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과도한 책임과 개인 시간 감소를 꼽았다. 이처럼 위로 올라가는 승진보다도 다양한 자산들을 축적하는 옆으로의 확장, 일명 업그레이드 전략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기능장 자격증에 도전하는 사람들. 업그레이드 전략에서 자격증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과거에는 이력서의 한 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커리어 전환까지 가능하게 하는 정체성 자본이자 일종의 보험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 속에 현재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준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30 세대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기초 자격증 취득은 줄어든 반면, 난이도가 높은 기능장이나 기사 자격증 취득은 증가했다. 특히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 자격인 기능장을 취득한 2030 세대는 2020년 대비 2024년에 약 1.5배 늘었으며, 주로 위험물, 에너지 관리, 전기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하는 막연한 준비보다 지극히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자격증 하나를 따는 것이 미래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믿음 때문이다. 선제적 학습은 커리어를 넘어 자산 형성에서도 두드러진다. 레디코어 세대는 단순히 저축하는 것을 넘어 자산 형성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최근 2030 세대에게 인기인 부동산 스터디가 대표적인 예다. 부동산 스터디는 대부분 이론 중심의 기초 강의에서부터 직접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거나 부동산 임장이라 불리는 현장 답사까지 포함하는 실무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는데, 단순 소규모 모임이 아니라 전문 플랫폼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가깝다. 예를 들어 한 스터디에서는 자신이 10년지 드림하우스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10년간의 계획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른 스터디에서는 참가자가 각자 맡은 지역의 인구, 학군, 교통, 공급 물량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직접 임장을 나가본 후 종합적인 투자 가치를 평가해 보는 식이다. 이러한 스터디는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수강료가 많게는 40만 원에 달하기도 한다. 이는 소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의 소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스터디의 연관어에서 투자나 경제 같은 재테크 관련 연관어의 언급량이 크게 늘었다. 이전 기간에는 순위권 바뀌거나 하위권에 머물렀던 자격증, 투자, 경제 키워드가 최근 상위권으로 급부상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뚜렷하게 관찰된다. 재테크 플랫폼 월급쟁이 부자들의 입문 교육 콘텐츠는 2025년 7월 기준 누적 판매 60만 건을 돌파했으며
수강자 중 2030 세대 비중이 47%로 가장 높았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지금 뒤에서 긴데 지금. 네. 네.